495. 두 함수 f와 g가 이게 성립한답니다. 무슨 법칙? 네, 교환 법칙. 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x를 이게 약식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x를 갖다 붙여서 f 합성 g 여기다 이제 x를 쓰는 겁니다. 얘랑 순서 바꿔서 g 합성 f x가 같다라고 쓰고, 이건 표기죠. 계산 이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f 합성 gx는 g 합성 fx랑 같다. 그 다음은 함수 f랑 함수의 g의 규칙을 잘 봐라. 함수 f의 규칙은 여기다 쓸까요? f의 규칙은 들어온 값에 ab 한 다음에 4를 빼는 거야. 들어온 값이 gx가 들어왔죠? gx에 a배 한 다음에 4를 빼는 겁니다. 이게 f의 규칙이에요. 그 함수 g의 규칙은 뭔가 들어오면 들어온 값에 b배 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겁니다. fx 들어왔나요? fx에 b배 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냥 집어넣으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a, gx가 뭔지 몰랐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gx가 나와 있습니다. bx 플러스 2 빼기 4는 b, fx, ax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쪽으로 가서 분배 ab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얘랑 얘를 분배 abx 마이너스 4b 플러스 2가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랑 얘랑은 서로 같네요. 고민할 게 없고요.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2a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b 플러스 2가 서로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넘어가면 2a 플러스 4b는 6이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a 플러스 2b의 값은 3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곤란한데, 저번에 이순신고는 명제 마지막 파트에 산술기하가 시험에 들어갔는데 설하고는 산술기하가 시험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알아먹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잠깐 복습. 예전에는 했었어요.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거 기억하나요? 산술평균 이거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절대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표기법이고, 보통 근데 연산할 때는 이걸 쓰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분모 1을 1로 넘겨서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 관계식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어차피 지금은 이순신은 복습의 개념이겠지만 설하는 이번 시험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좀 간략하게 기억하고 예전에 했다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법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산술기하평균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양수 A, B가 두 양수여야 됩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 두 번째, 합의 최소 혹은 곱의 최대. 이걸 물어보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양수인데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잘 보세요. 이 식 잘 보시고 이 조건 잘 보시고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거든요. 두 양수로 써져 있죠. A, B가 양수일 때 AB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두 양수일 때 곱의 최대 산술기하서라는 얘기예요.
산술기하로 갑니다. 산술기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두 양수야. A하고 B가 아니고 A하고 2B가 두 양수인 겁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B의 2를 곱해도 양수잖아. 그럼 두 양수 합의 값은 아까 썼던 산술기가 쓰는 거예요. 두 양수 A와 2B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성립해요.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2B 값이 3이죠? 3 2 루트 2AB 됐습니까? 이 양면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여기는 2분의 3 루트 2AB AB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가 없어져야 계산이 편하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근데 양변을 제곱해서 어차피 이쪽 양수가 이쪽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제곱해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부동은 안 바뀐다는 얘기죠. 4분의 9 2AB 양면 다시 2로 나눕니다. 2로 나눈다는 뜻은 2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죠. 양수를 곱해도 부동은 안 바뀌죠. 이렇게 8분의 9 따라서 AB는 항상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우리는 AB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AB의 값은 8분의 9보다 작아.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지니까 최소값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큽니까? 그러면 AB가 8분의 9랑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제일 클 때입니다. AB 값에.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8분의 9가 정답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환 법칙을 성립하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무리할 때 가만히 있어봐. 얘네들이 같아지다 보면 그냥 이 정도 조건만 알지 AB 각각 얼마인지 모르는데 곱해서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 되는 문제인데 알고 보니 두 양수 곱의 최대 산술기하를 쓰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좋은 형태의 문제니까 잘 받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0 이상 이 이하의 정수, 이 이하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인 것 같고 이 기호는 저번에도 했었죠. f1은 f, fn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f2는 f 합성 f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f2는 f 합성 f, f3은 f가 3개, f 합성 f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저번에도 비슷한 크로스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다. 그랬을 때 f100 2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데 이걸 100번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천천히 해봐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 천천히. 근데 보신 바가 이 구간에 따라서 얘는 지금 0하고 2 사이죠. 이게 지금 그림에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이렇게 이게 칠판에 있는 그림으로는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fx라는 이 함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제 있냐면 0에서부터 1 되기 전까지 0에서부터 1 되기 전까지 여기에요. 0에서부터 1 되기 전까지 왜 이래? 0에서부터 1 되기 전까지는 함수값, fx의 함수값이 1인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점 찍혔어요. 얘가 함수값이라는 얘기예요. x가 1일 때는 2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그 x가 여기서부터죠. 1보다 크고 2 되길 때까지는 함수값이 계속 x축에 붙어있다는 뜻은 계속 함수값을 0을 찍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제 합성시켜 봅시다. F1은 아까 말한 F라고 그랬고 F2는 F 합성 F. 얘를 이거는
표기법이고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f 합성 fx. 이게 연산법입니다. 됐니? 이제 숫자를 좀 집어넣자. 좀 숫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f2분의 1은 f2분의 1은 어디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은 여기 구간에 있지 않아요? 2분의 1. 그렇죠. 0하고 1 사이에 2분의 1 있잖아.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x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은 1이 나온다고 맨 위에 써 있어요. 그럼 f2 2분의 1은 f 합성 f2분의 1 맞지? 빨리 가자. 일일이 쓰기보다는. 그럼 계산하면 돼. 이게 얼마야? 1이었잖아 위에 1. 결론 f1을 구하라는 얘기든. f1 x가 1일 때 함수값 2. f3 2분의 1. 얘는 f 제곱 2분의 1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3이었으니까. 이해됩니까? f제곱 2분의 1 어디 있죠? f제곱 2분의 1을 결과는 2예요. 얘가 2야. f2를 구하라는 얘기죠. f2 이제 찾으세요. 2일 때 여기 있어요. 2일 때. 2일 때 함수값 0. f4 2분의 1. f 가로 f3 2분의 1. f3 2분의 1 0. f0 f0이 얼마예요? 여기 있네 0. 0일 때 함수값 1. 다시 돌아왔네. 1 함수값 표시할게요. 1 2 0 다시 1. 다시 1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 함수값은 또 이게 1로 바뀔 거니까 또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 2 0 1 2 0 1 2 0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이클은 3개씩 반복이라는 얘기죠. 3개씩 반복. 그럼 당연히 100을 3으로 나눠야지. 사이클이 3개니까. 그럼 33번에 1, 2, 0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1, 2, 0, 1, 2, 0, 1, 2, 0, 1, 2, 0 이 반복이 33번 나오고 다시 나머지 1이 남다는 얘기는 한 번 더 가라는 얘기예요. 됐니? 1, 2, 0 3에서 끝났죠? 1, 2, 0 6에서 끝나요. 7, 8, 9 10, 11, 12 여기서 어디서 끝나냐? 3의 배수에서 이게 끝난다고. 100을 33으로 나누면 33, 99까지 가고 0까지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다시 1로 간다는 얘기죠. 답이 나왔네요. F100 2분의 1은 답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F101 2분의 1은 얼마예요? 그러면 100일이면 101을 3으로 나누면 33번에 이 리듬이 반복이 되고 저 주기가 33번 반복되고 나머지 2 남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얘, 나머지 2 남으면 얘인 거죠. 그 정답이 2인 거예요. 이 답은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F102 2분의 1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딱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 답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규칙성을 잘 찾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근데 아마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수는 있어요. 이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값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542번 x에서 x, 그러니까 원소는 a, b밖에 없다는 뜻이죠.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a, b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함수가 항등함수랍니다.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ab는 같지 않고요. 항등함수는 뭐가 항등함수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에 네모를 집어넣으면 네모가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들어간 게 답인 거예요. 들어간 게 그대로 답으로 밀려 나오는 것. 그게 항등함수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죠. fx가 x인 이런 꼴로 써지는 함수를, 이 f를 우리는 항등함수라 부른다. 이어 쓰시면 됩니다. fx가 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u. 근데 그게 x랑 같아지면 항등함수예요. fx가 x랑 같아지면 항등함수. 되죠? 그럼 넘깁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요. 2차 방식이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0. 따라서 x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차피 제곱해서 더할 건데.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든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든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면 답은 똑같으니까 그냥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9 플러스 4 13이 정답입니다. 좀 이따 죽자. 일단 다른 애들 좀 질문 받아야 되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죠?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g도 똑같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건 f예요. f1은 3이고 f2는 1이고 f3은 2입니다. 근데 g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x에서 x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거일 뿐인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g는 함수 g는 2가 1이 2로 간다는 거만 알아요. 아직 나머지 모릅니다. 근데 교환이 성립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fg1의 값과 gf1의 값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 보기에서 이건 풀 수 있잖아요. 너무 큰가요, 글씨가? fg1과 g 교환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f1은 같다. 근데 g1의 값을 알아요. 여기 있잖아. g1 2 얘가 2야 2. 그럼 f2의 값은 f1도 알아요. f1은 3이거든요. g3의 값이 같아요. 아이고. 근데 f2가 얼마였죠? 여기 있네요. f2 1. 이 값이 1이에요. g3의 값이 1이야. g3은 1로 간다. 아, 그럼 나머지 안 해봐도 되겠네요? g2는 3 아닙니까?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는데? 함수 g가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맞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나머지 한 자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g가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으니 2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그냥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2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fg2는 gf2 이렇게. 괜찮습니까? 계산합시다. g가 얼마인지 몰라요. 얘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걸 a라고 하죠. a 없죠? 네, a라고 합시다. g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fa. 지금 나는 g2를 a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fa는 gfe. fe가 얼마였어요? 1. g1과 같다. 근데 g1이 얼마였죠? 2네요. 그럼 fa는 2가 되죠. 함수 f에서 누가 과연 2에 대응됩니까? 여기 있네요. 함수 f에서는 3이 2에 대응됩니다. 결론은 a 값이 3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g2가 결과적으로는 3으로 간다는 얘기죠. g2가 3으로 갑니다. 아, 1대1 대응이었네요. 이 함수는. 이걸 보고 1대1 대응인 걸 판단해야지. 무턱대고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런 말 문제 있지도 않는데. 이제 정답. g2 빼기 g3의 값을 계산하시오. g2, 2가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갑니다. 빼기
G3, 3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갑니다. 빼면 정답 2가 된다. 5번이 정답이네요. A가 1, 2, 3, 4에 대하여 A에서 A로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겁니다. 근데 함수 fx가 두 개예요. 3 이하일 때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4일 때는 1 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1, 2, 3, 4밖에 없으니까 f1은 f1 만약 x가 3보다 작다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2가 된다. f2 1 더하라는 얘기죠? 3이 된다. f3 3까지는 위식에다가 4 f4는 1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표현이죠. 합성함수에 있다는 얘기죠. 합성함수 합성됩니다. 일때 F2012 이거 헷갈린 거 잘 봐야 돼. 계속 합성하는 겁니다. 계속 합성해요. F2012 일단 숫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집어넣읍시다. 얘를 구해야 돼. 근데 얘는 일단 나중이고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F1, 2는 이거 말아요. F2 값 3. 그럼 F2, 2는 표기법은 어떻게 되죠? 이거 해야 됩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죠? 1.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F1, 2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F1, 2가 3이었으니까 이건 F3이에요. F3은 4. 그럼 F3, 2는 F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 근데 F 제곱이가 4였어요. 이 가로가 4로 바뀌니까 F4. F4는 1. F4, 2는 F3, 2. F3, 2가 1이었으니까 F1. F1은 2. 또 안 해봐도 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F5, 2는 F4, 2. F4, 2가 2였죠? F2. F2는 다시 3. 반복이잖아, 다시. 3, 4, 1, 2, 다시 3, 4, 1, 2 반복. 4개씩 반복. 그럼 여기는 2011을 4로 나누게 되면 몫이 503, 나머지가 안 남아요. 나머지가 안 남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마지막에서 딱 끝난다는 뜻이죠. 여기서.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2. 되셨죠? 네. 그럼 이해해 봅시다. F2013이 3, 이번엔 3이네요. F2013, 3. 이거 살짝 지우고 이제는 3으로 갑시다. F13, 4 여기 있어요. F23은 F13. F13이 4였으니까 F4. F4는 1. 어떤 패턴으로 갈지 모르죠. 4, 1 다음에 뭐 올지는 모르잖아. 한번 더 해봐야 돼요. F3, 3. F제곱 3. 근데 F제곱 3 위에서 1이었었죠. F1. F1은 2. 여기 있어요. F1은 2. 느낌이 오잖아요? 4, 1, 2, 그 다음 뭐겠니? 왠지 3 올 것 같죠? 혹시 모르는 게 한번 해봅시다. F4, 3. 학교 시험 내에 시간 없으면 이건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F3, 3이 2였으니까 F2. F2는 3. 4, 1, 2, 3. 이게 반복일 것 같죠? 4, 1, 2, 3의 반복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오. 2013을 4개씩 반복이니까 4로 나누면 503개 하고 하나가 남죠. 그럼 이번엔 이 순서대로 나머지 1 남고 나머지 2 남고 나머지 3 남고 나누어 떨어질 때
근데 우리는 나머지 1 남을 때 찾는 거니까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4가 된다. 따라서 2를 더한 값은 6이 정답이다. 자, 역함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디 필기하기도 좀 애매해서 새로 하나 그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에 가는 함수 할 때 f 방향이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림상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 f, 여기 a가 있었고 얘가 b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a가 b에 대응되면, 이게 대응되면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 함수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거꾸로 가면 됩니다. 역함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이 모양에서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거꾸로 가는 함수,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 부르고 그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지수에 마치 뭐 숫자 쓸 때 그 지수 쓰듯이 위에다 -1을 쓴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로 하면 인버스가 되고 한글로 하면 역함수라는 표현입니다. f 인버스 혹은 f 역함수라 부르는데, 역함수에다가 방향을 잡으세요. 화살 방향이 얘가 시작이고 얘가 공역이, 얘가 이제 도착이 되죠. 그럼 여기서 아까 f에서는 x에서 y로의 함수였기 때문에 x가 정역이 되고 y가 공역이 됐었죠. 근데 역함수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y에서 x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y가 정역이 되고 반대로 이 x가 공역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예요. 그 역함수에다가 b를 대응시키면 결과는 a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거꾸로 보내도 됩니까? 네. 그런 함수를 역함수로 부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꼭 x가 정역, y가 공역, 이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출발하는 쪽이 정역, 도착되는 위치가 정역으로, 공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렇다면 함수 f에 네모를 집어넣으면 답이 세모가 나온다고 쳤을 때 역함수를 대응시키면 가로 안과 가로 바깥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가로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고 가로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들어와요. 이건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역함수를 붙여도 바뀌고 붙인 거를 떼도 가로와 바깥에 있는 위치가 서로 맞바뀌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대부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함수 f의 역함수에다가 세모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뭡니까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출현이 돼도 결과적으로 얘를 상황상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란 뜻이에요. 문제는 역함수로 출제가 됐지만 실제로는 원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역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역함수를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표기법을 이용해서 원함수, 원래 있는 함수 있죠? 원함수를 통해서 함수값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역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한 10문제 풀면 10문제 중에 한 7, 8문제는 실제로 역함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원함수로 바꿔놓고 푸는 게 많고, 역함수로 직접 푸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 횟수나 빈도가 많진 않아요. 아셨죠? 정역과 공역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며 x와 y 위치가 서로 맞바뀌는 현상, 이게 역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역함수의 성질, 중요합니다.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1대1 대응일 때, 네. 여기 밑줄 치세요. 역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다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물어본다면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역함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x에서 여기 1, 2, 3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사이좋게 나란히 찍는 1대1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함수 f예요. 근데 1이 a를 찍었고 2가 b를 찍었고 3이 c를 찍었어요. 굉장히 나란하게 엇갈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굉장히 사이좋게 잘 찍었죠. 근데 이렇게 사이좋게 잘 찍어낸 1대1 함수마저도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결국은 y가 정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돼서 지금 화살표 받은 애가 반대로 화살표를 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a, b, c, d가 1, 2, 3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게 역으로 가는 게 함수 옆에 역함수입니다. 그럼 a는 실제로 1한테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반대로 보내고 b는 2한테 보내고 c는 3한테 보냈는데 d가 함수값이 없습니다. 정역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정역값에 맞는 함수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닌 거죠. x 하나에 y 하나가 존재해야 함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1대1 함수마저도 실제로는 역함수가 성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정역과,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내가 거꾸로 보내면 네, 성립하잖아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성립하는 1대1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잘 기억하세요? 는 거고. 자, 그 다음 아까 말한 이건 그겁니다.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여기는 y와 여기는 x의 위치가 서로 뒤바뀝니다. 이렇게 역함수를 취하면 x, y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거였고, 두 번째 2번 함수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시키면 답이 x가 된다. 혹은 f랑 f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답은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뭐 대단치 않아요, 사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여기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 a가 대응돼요. 그럼 함수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가 대응되죠. 됐니? 근데 만약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저기 앞에 있는 2번처럼 f 역함수 합성 f1, 그럼 이 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합성함수의 표기법이니까 이걸 연산법으로 바꾸어서 이걸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f1이 어디 있냐면 위에 있잖아요. f1은 a입니다. 그럼 f 역함수 a, 지금 1이 a에 대응됐잖아.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함수 f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로 오지 않나요?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게. 그럼 함수 f의 역함수의 a를 대응시키면 1에 대응됩니다. 함수 f의 역함수의 a를 대응시키면 답이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함수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시켰을 때는 들어간 게 그냥 답으로 나와요.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갔던 놈 다시 보내기 때문에 원래 원위치에 있는 값이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함수 f랑 f 역함수를 합성시키게 되면 그냥 들어간 게 답이 된다. 됐니? 달리 말하면 f 역함수 합성 f를 하게 되면 들어간 게 답인 함수가 무슨 함수죠?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f랑 f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신 바처럼 f 역함수 합성 f에다가 여기다 세모를 집어넣어요. 그럼 답은 세모가 되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항등함수거든요.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게 답이 나와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함수 f랑 f의 역함수, 서로 역함수와 함께끼리 합성시키면 들어간 게 답입니다.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f와 그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온다 라는 표현이고, 이건 그냥 그죠? 역함수를 취하면 그냥 자기 원함수가 되는 거죠. 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집합의 그런 느낌이잖아. 집합 A에 여집합에 여집합, 여기가 없어지면 집합 A가 되죠. 뭐 그런 느낌처럼 뺀 거에 뺀 거, 간 거에 다시 역방향, 그러면 원래 방향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로 표기가 되고요. 4번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네, 이건 3개.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4번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함수 서로 다른 함수 f와 g를 이렇게 합성시켜 놨어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사실 그 원래 예전에 원래 수업할 때는 이거 그림 다 그려드리고 다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 역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쓰라고 그랬었냐면, 그때 얘기할 때도 거꾸로 쓰라고 그랬었어요. 마치 지수 분배하듯이 이렇게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쓰다 보면 내려온 걸 쓰다 보면 이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려오고 내려오는데 쓰는 순서는 거꾸로 쓰라는 뜻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쓰라는 얘기지. 이렇게 먼저 쓰고 이걸 나중에 씁니다. 이렇게 밑에 여기 별표 3개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F 합성 G 합성 H, 이게 함수가 3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역함수를 내리면서 거꾸로 씁니다. 거꾸로요?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써져요.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이런 표현은 꼭 나오니까요.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됐죠? 설명을 드렸고요. 역함수 구하기는 필요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항상 구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역함수를 요구할 때, 역함수가 꼭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이 하는 지금 역함수 구하는 방식은 아주 복잡한 건 하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1차 함수 역함수를 구한다거나, 2차 함수 역함수를 구한다거나, 분수함수 역함수를 구한다거나,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한다. 이 파트 뒤에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나오죠. 그 정도에 대한 이제 역함수 구하는 것만 연습을 시켜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건 표기법도 잘 익혀두세요. 함수 f가 있다고 치고 f 땡땡, 이건 땡땡 그냥 함수 f를 표현하는 그냥 표현법이라 칩시다. 거기에 y는 2x-1 이런 함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된다. fx는 2x-1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저렇게 쓰는 이유가 좀 이따 xy를 바꿀 거기 때문에, xy를 바꿀 텐데 fx가 y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또 바꿀 때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표기법상 이 표현을 저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 방법은 하는데, xy를 일단 뒤바꿔야 돼요. 역함수는 xy가 뒤바뀌는 역할이 된다고 그랬잖아. 원래 있던 x가 가로 안에 있던 게 가로 바깥으로, 가로 바깥에 있는 가로 안으로 xy가 서로 맞바뀌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x와 y를 먼저 1차적으로 바꿔놓습니다.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y가 x로 바뀌고 저기는 x가 y로 바뀌어요. 나머지는요? 근데 건들지 마세요. 역함수는 x, y만 바꾸는 거지 나머지를 바꾸는 거 아니니까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넘깁니다. 그럼 이 y는 x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역함수의 모양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 식을 양변 2로 나눈 값,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방법 2. 똑같은 문제를 방법 2. 같은 문제입니다. 함수 f가 y는 2x-1인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바로 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역함수의 의미인 x, y를 서로 맞바꾸는 걸 바로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식을 자연스럽게 y가 아닌 x로 정리하는 겁니다.
x로 정리하라는 얘기는 x가 없는 항을 다 이항시키라는 얘기죠. 그럼 2x는 마이너스 1 이항해서 y 플러스 1이 돼요. 다시 이 식을 x로 정리해요. 그럼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식을 y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x로 정리했을 뿐이지 내가 뭐 크게 식 자체를 바꾼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의 형태를 y는 하고 설명되어 있던 거를 x는 하고 설명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뭘 취하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죠. 여기서 저기는 x 대신에 y라고 써요. y 대신에 x라고 씁니다. 그러면 네, 역함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까 위 거랑 아래 거 차이가 뭐냐면 위는 바로 x, y를 바꿔놓고 역함수를 그냥 바로 취한 겁니다. 역함수를 취하고 그 식을 y로 정리해서 답을 쓴 거고 얘는 x, y를 바꾸진 않고 그냥 식 자체를 y가 아닌 x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x, y를 뒤바꿔서 식을 쓰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두 개 중에 아무나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려면 저렇게 x 대신에 y, y 대신에 x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랬고요. 역함수의 그래프. 자, 여기가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며 어려운 문제들 이쪽에서 다 출제가 많이 되는데 역함수 그래프, 함수,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냥 대략 그릴게요, 선생님이. 원점, x축, y축. 역함수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필요해요. 네, 이 직선이 필요합니다. y는 x. 좌표 평면에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의 모임이 y는 x죠. 근데 내가 여기서 fx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fx가 이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함수 f야. 그냥 줄여 쓸게요. y는 fx는 그냥 제대로 쓸까요? y는 fx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볼 생각이에요. 아까 역함수가 뭐였냐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야, 얘기가. 저번 시험범위에 다들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동 명령 중에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대칭이동이 무슨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잖아요. 이 대칭하라 그러면 x, y를 서로 뒤바꿔 놨었잖아. 좌표점도 뒤바꿔 놓고. 그랬었죠? 그럼 결국은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파란색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느낌상 x가 하는 일이 y가 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점점 x의 음의 방향으로 갈 때라는 뜻은 y의 음의 방향으로 갈 때 y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를 x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 바꾸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파란색에 대해서 이렇게 접는 식으로 딱 접어서 넘기면, 접어서 반대편으로 넘겨버리면 딱 노란색 그래프처럼 나와요. 이 노란색 함수를 이 함수 fx의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림을 이렇게 친절히 그려드린 이유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역함수에 대한 의미,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의미,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잘 기억하라는 것과 이거와 더불어서 추가로 설명드릴 게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이 문제에서 만약 이 그림에 서서 본다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를 찾으라 뜻이에요. 이 그림상에서는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개수가 2개냐 3개냐 1개냐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저렇다는 거예요. 그림상. 그럼 여기 있는 y는 fx와 y는 역함수 x의 교점을 찾으면 점 AB가 나와요. 근데 이 점 AB를 찾는 방식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결론은 뭐 해야 되냐면 이 교점을 찾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 그려서 교점을 찾지는 않잖아.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까지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럼 너 그림 그렸니 혹시? 어떤 선생님이 너한테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림 그려 설명한 사람이 있었니? 설명을 해도 그림 그려서 이 교점을 찾진 않았다고. y는 x제곱 그래프 원점이 꼭점이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 y는 x 플러스 2 기울기 1이며 y좌표 2인 직선 만나는 교점 여기 이 교점 좌표 어디야? 물어볼 때 그림 그려서 이 교점을 찾은 적이 있어? 그런 적 없어. 그럼 우리는 이 교점을 어떻게 찾았었냐면 얘네들이 연립한다고. x제곱과 x 플러스 2가 서로 같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과 같고 인수를 해봤더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온다. 여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는 x좌표가 2였던 거예요. 따라서 y좌표는 x의 마이너스 1을 여기나 여기나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1이 나오고 여기 있는 x값 2를 여기나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4라는 점이 나와서 교점을 이렇게 찾는 거라고. 결론은 교점은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거는 그래프는 참고일 뿐이고 실제로 교점을 찾을 때는 연립을 합니다. 그럼 역함수라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결국 얘네들이 연립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그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1차 함수인 경우는 쉽지만 1차 함수가 아닌 경우는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이 역함수를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포인트를 f와 f 역함수의 교점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a, b에다 포인트를 둬봐. 도대체 저 a 이렇게 그림 3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저 그래프 중에 a, b를 찾는 방법이 꼭 빨간색과 노란색을 연립해야지만 될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a, b를 찾으려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연립해도 돼. 그래도 a, b가 나오거든.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도 똑같이 a, b거든요. 그 얘기는 y는 fx 그래프와 y는 x를 연립하면 된다는 뜻이야. 또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연립해도 괜찮습니다. y는 f 역함수 x와 y는 x를 연립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은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식은 fx는 x 이 식을 가지고 교점을 찾든지 아니면 f 역함수 x 이걸 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걸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책에 만약에 함수 f가 나오면 당연히 얘를 선택해야 될 테고요. 가끔 어떤 문제는 함수 f의 역함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 f의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때 교점 찾으려면 이제 이걸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뒤에 이제 문제 나올 테니까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지금까지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표형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봅시다. 이제 역함수로 합니다. 뒤에 넘어가야 돼요. 한참. 여기죠. 설명을 들었지만 문제풀이를 제대로 안 보면 무슨 말인지 적용이 안 되니까 보세요.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 역함수 1의 값 f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f 역함수에 9를 대입하면 2가 나오는데 a, b 값을 구하랍니다. 자, 장합 봐봐. 이거를 풀려고 했더니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함수 f, fx 대신에 y를 씁니다. y는 ax 플러스 b. 선생님, 저 결론은 역함수식에다가 3을 대입하려면 역함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역함수를 구한다고 해서 y 대신 x,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이 식을 y로 정리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넘겨요. ay는 x-b 양변 a로 나눴더니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역함수죠. 역함수 맞습니다. 주어진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구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함수 f의 역함수니까 그 역함수에다가 이제 3 대입하라는 뜻이네요. 거기다 3 대입합니다. x에다 여기 역함수의 x값이죠. 이거는 역함수의 x값. 역함수에 3 대입하면 a분의 3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 역함수에 9를 집어넣으면 a분의 9 마이너스 a분의 b는 2.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지워져요. 빼면 a분의 3 빼기 9 마이너스 6 빼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a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은 2. a 값 2를 아무 데나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1. 양변에 2를 곱하면 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그럼 b 값은 5. 그래서 a, b의 곱은 10 아닙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처음에 말했을 때 이 역함수를 잘못 배운 친구죠. 역함수의 상당히 많은 문제는 역함수식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원함수로 살살살 꼬드기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역함수가 필요할 때 그때는 어렵지만 구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가 그냥 원함수를 이렇게 꼬드겨서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답이 맞아도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예를 보면서 빠르게 원함수식을 써먹을 수 있도록 얘네들의 위치를 뒤바꿔놔요. 3과 마이너스의 위치, 3과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뒤바꾸게 되면 역함수가 있는 것들은 역함수가 없어지고 없는 거는 역함수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도 그래요. 이 뜻은 9와 2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f2의 값은 9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 원함수가 있잖아.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함수값 3이 나오고 2를 대입하게 되면 2a 플러스 b는 함수값 9가 나오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a 값이 마이너스 6이므로 a 값은 2가 나오고 a 값 2를 집어넣으면 b 값은 5가 나오고 따라서 a, b의 곱은 10이 정답이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아까처럼 풀면 큰일 나는 거다. 뭘 쓴 거죠? 이거 쓴 겁니다. f 역함수 네모는 세모다 라는 뜻은 f 세모는 네모이다. 이거를 써먹겠다는 겁니다. 역함수 기호 떼고 가로 안과 가로 바깥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자, 정형이 다음과 같은 함수 2차 함수죠. 2차 함수예요. 보통 2차 함수 쓸 거 없으면 어떻게 써야 되죠? 뭐 사실 쓸 거 없으면 그렇게 써야 됩니다. 2차 함수니까 2차식이 필요할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f0이 0이라는 얘기는 f0 0집은 없어지고 0집은 없어지고 C값이네. C값이 0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함수 fx는 ax 제곱 플러스 bx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C가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 f-1은 7 그다음에 f1은 마이너스 이걸 써먹어야 되죠. fx가 7로 바뀔 때 그때 x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a-b
fx가 마이너스 5로 바뀌었을 때 x값은 1, a 플러스 b. 위에서 아래를 덧셈하시면 되죠. 2a, 2. 따라서 a값은 1, a1 집어넣어서 넘기면 b값은 마이너스 6.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네요.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4 플러스 12, 네, 16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일단 이걸 못 쓰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이 함수인데 저걸 못 쓰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게 509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건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 걸로 하시고, 자, 이거 510번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밑줄 쳐야 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1대1 대응이다. 그렇죠. 1대1 대응이라고. 그리고 함수 f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죠? 양수인 1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의 형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 작으면 y도 작고 당연히 x 크면 y도 클 겁니다. 그럼 x 작은 값인 1이 y 작은 값인 a에 대응되고 x 큰 값인 5가 y 큰 값인 b에 대응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대입만 하면 돼요. 이게 fx 값이 a죠. 함수 값이 y 값이 a인 거니까 fx도 a가 되는 거죠. a는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x에 y에 b를 대입하면 x에 5를 대입해야 되니까 10-3, 네, 7 이렇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의미만 하시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죠. 근데 만약 문제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바뀌어서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양이 아니고 음이었다고 칩시다.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가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면 x, y가 하나씩 짝지어 대응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1차 함수인데 x 앞에 있는 게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가겠죠. 직선이. 그럼 반대로 x가 왼쪽에 있는 게 x가 작고 오른쪽에 있는 게 x가 크잖아. x 작은 값은 실제로 y값 중에 위쪽 값에 해당되니까 x값 1이 큰 값 b에 대응되는 거죠. 이렇게. x가 큰 값인 5는 y값 작은 값인 a에 대응되는 겁니다. 위치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어느 쪽에 x값에 y를 대응시킬지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13번 fx가 다음과 같고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b 값을 구하시오. 이건 뭐 하라는 얘기죠? 이건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함수 fx가 이럴 때 f가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x, y를 뒤바꿔라. x는 3y 플러스 a가 된다. x, y를 뒤바꾸면 역함수가 벌써 취해진 겁니다. 남은 거는 이 식을 y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3y는 x-a 양변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a 얘랑 서로 같은 거예요. 따라서 b는 x 앞에 있는 개수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a가 2랑 같은 거죠. 여기 있는 거. 따라서 a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a와 b가 구해지고 둘을 곱하게 되면 정답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게 직접 역함수를 이거는 문제가 역함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역함수를 직접 구해준 겁니다. 역함수 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네, 감이 좀 잡히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건 514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자, 다음 함수 f와 g에 대해서 이걸 풀라는 얘기죠. 이건 뭐 합성이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됩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 합성 기호 나오면
합성기 없애면서 가로치고 마이너스 3을 일단 g에다 대응시키죠. 그럼 풀이는 당연히 첫 번째 g-3의 값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죠.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도 마이너스 3 대입하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두 번째 f 역함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방법은 두 가지죠. 저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 식에다 직접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대부분 다 이렇게 푼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어떤 함수 값을 가질 거야. 얘랑 뒤바꾸면 원함수를 써먹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뒤바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면 되죠. 그냥 K가 뭐예요? 함수 f의 역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답이 나올 텐데 그 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둔 겁니다. 우리는 K 값을 구하시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K 값을 구하시면 돼요. K 값. 그래서 뒤바꾸죠. f K는 마이너스 2. 역함수가 아닌 원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원함수식에다 K를 대입하면 X 대신에 K를 대입하면 2K-4가 될 테고 그 값은 마이너스 2에 대응되죠. 넘어가면 이 K 값은 2가 남고 따라서 K 값은 1이 된다. 정답, 이 문제 정답은 1이다.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함수와 오늘 배운 역함수를 붙여놓은 문제일 뿐이지 전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 거니까. 자, 얘는 이 두 개를 해보세요. 520과 521을 같이 봅니다. 지금 딱 5분만 쉽시다. 딱 5분. 나도 지금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러분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 5분만 바로 쉬었다가 바로 할게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형이 몇 개 나오나 봅시다. 하나, 둘, 셋, 세 개. 지금 해보세요. 요거 두 문제. 520, 521. 시간은 5분 드릴게요. 했어요? 네. 다 하신 분은 네, 딴 거 풀어보세요. 자, 두 문제 중에 질문할 게 있어요? 545, 546 중에 질문할 문제. 이게 아닌데, 참. 어디 갔죠? 맞나요? 네, 520, 521번 중에 질문할 문제. 진짜? 와, 진짜로? 여기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524.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와 g, 두 함수 fx, 그 다음에 gx는 다음인 것 같고, 저걸 구하랍니다. 네. 난 오타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가로 안을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얘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전체가, 이 가로가 역함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역함수를 풀어서 가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얘가 1번. 1번 하고 나면 얘랑 묶어주는 게 이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1번부터 써봅시다. G 합성 F 역함수. 됐죠? 5가 있잖아요? 5.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5는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그냥 얘부터 먼저. G 합성 F 역함수. 자, 얘를 계산할 때는 역함수를 내려주면서 거꾸로 쓰라고 했으니까 F 역함수가 먼저 나와야 되고 G 역함수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1번은 계산됐고, 이제 2번이 가로 안에 전체를 써보라는 얘기죠. F 합성이 돼 있고 이 가로가 이제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네 둘은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뭘 대응시켜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I 합성 G 역함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생략이 된다고. 있으나 마나한 항등함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G 역함수 5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G 역함수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G 역함수 5의 값을 구하려면 이거 그냥 K라고 두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K라고 임의로 두시고 얘를 뒤바꿔요. GK 값은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럼 함수 G에다가 K를 대입하면 3K 플러스 2 걔가 5 넘어가면 3K 값이 3 그래서 K 값은 1 K가 뭔가요? 그러면 K는 이겁니다. 이 값. 이게 K 값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고요.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거죠. 정답은 1이 정답이에요. 저 식의 값은 1이 정답이 된다. 네. (525번) 해보세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저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역함수 기호가 많다 하더라도 어차피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합성 기호를 지우면서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죠. F 역함수 B. 이걸 지우면서 가로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선순위는 얘가 1번이죠. 얘부터. 그럼 1번부터 F 역함수 B.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역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원함수 그래프가 나왔으니 역함수를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어떤 역함수 값이 어떤 값을 가질 텐데 그 값을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러면 FK의 값은 B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수 F에다가 X의 K를 대응하면 뭔지 몰라요. 그때 함수 값은 B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 함수 fx가 y는 fx가 k, b라는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근데 이 k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값이잖아요. 얼마인지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값이니까. 근데 b는 확실히 알고 있는 값이죠. b를 찾았어요. y값 b를 찾습니다. 근데 y좌표가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b를 찾습니까? x의 b를 찾은 다음에 그 x, b를 y는 x랑 같이 이렇게 이어보세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선은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 점이네? 아니, 죄송해요. 이 점이네? 이 점이 뭐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fx라는 이 그래프에서 x에다 뭘 집어넣으면 y값이 b가 나옵니까? 물어봤으니 b값이 여기 있잖아요. x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네, c를 집어넣어야 되네요. 이 k값은 c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k는 이 값이죠. 이 값이 c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 갑니다. 이걸 다 푸는 게 2번이죠. 2번. 2번은 f 역함수, 아까 1번 계산한 결과 c 값이었죠. c.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으니까 이걸 m이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원래 함수에서는 fm의 값이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도 마찬가지죠. 이 함수는 x에다가 m을 대입하게 되면 y값이 c가 나옵니다. 그럼 y값 c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번엔 또 c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찾아야 되죠. c가 여기 있으니까요. y는 x랑 만나는 교점에 y값 c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y값 c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여기 있는 거다. 함수 f에서 찾는 거니까 y값 c가 나오려면 그때 x값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d를 집어넣어야 되네요. d를 집어넣어야 되네요. d. m의 값은 d예요. m의 값은 d. 이게 결국 마지막 정답이잖아요. 2번에 답을 구하면 그 답이 d인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529. 봅시다. 해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할게요. 다음은 그래프처럼 주어져 있을 때 f 역함수 c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k라고 둘게요. 왜냐면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함수 f가 아닌 f 역함수가 아닌 f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런 짓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를 함수 f가 나와 있고 걔를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일일이 좀 여기가 그래프가 어디가 어딘지를 좀 찾기 좀 애매해요. 그림상은 그렇긴 한데 그럼 이 역함수, 함수 역함수에 c를 집어넣으면 c가 여기잖아? c를 여기서 집어넣으면 이게 어디냐는 거잖아. 여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또 일로 찾아가야 돼요. 그림상은 여긴 것 같죠? 왠지 느낌상.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근데 그렇게 그리는 거는 이게 그래프가 워낙 이 문제가 쉽고 그래프가 단순하니까 왠지 적을 것 같은 느낌. 자, 무슨 말인지.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친구들은 역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는데 함수 f가 나와 있으니까 그 함수의 역함수 구하려면 f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럼 대충 접어 넘긴다는 뜻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왠지 그려질 것 같은데 비슷하게 그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역함수예요. y는 역함수 x. 그 역함수 그래프에다 c를 대입하랍니다. c가 여기쯤 있고요. 그럼 c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c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나오죠? 이게 어딘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하다 보니까 이 위치를 찾으려면 다시 이렇게 따라 움직여야 돼요. 따라가서 나 어디 있는 거니? 그럼 여기다 찾아야 되죠. y는 x에다. D에 있네. 아까는 인데 이번엔 또 D지? 그래프를 조금만 잘못 그리면 위치가 확확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풀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f 역함수 c의 값을 모르겠고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니까 그냥 k라고 두자는 얘기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k라고 둔다. k가 아니어도 돼. 다른 문자를 둬도 돼. 근데 a, b, c, d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다 또 a를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a와 여기는 a가 겹쳐져서 잘못해서 딴 걸로 보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이 아닌 뭐 어떤 걸 고르다 보니까 특별히 문자를 대신하는 상수값을 보통 k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함수 f에서는 k를 집어넣어야 c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의미는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y값은 c가 나온다. 따라서 k, c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나간다. 근데 이 x값 k는 어딘지 모르겠고 y값 c를 알아내는 거죠. y값 c를 찾으려면 x값 c와 같은 위치의 c값을 찾아서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위치를 찾아야죠. 함수 f랑 x에다 뭘 집어넣었더니 y값 c가 나온다. y값 여기죠? c가 나온다. 이 점의 좌표가 k, c다. 근데 그 k값은 y값 c가 나오기 위한 x좌표니까 k값이 d가 되는 거죠. 이 정답은 d인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문제 531번. 이게 아까 설명의 마지막에 말했던 그 문제죠. fx가 다음과 같고 그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라는 건데 함수 f가 얘예요. y는 3분의 1x-2. 근데 지금은 그 함수의 역함수를 원하잖아. 이건 필기하지 마라.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 y를 뒤바꿔요. y 대신 x, x 대신에 y를 집어넣으면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식을 y로 정리만 하면 되죠. 그럼 3분의 1 y는 x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y는 3x 플러스 6. 드디어 역함수가 구해졌어요. 그럼 남은 거는 함수 fx는 얘였고 3분의 1x 마이너스 2였고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이거랍니다. 3x 플러스 6. 근데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잖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면 얘랑 얘랑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3x 플러스 6과 3분의 1x 마이너스 2가 서로 같아질 때 x를 찾는 거죠. 양변에 3을 곱해야 되니까 9x 플러스 18 x 마이너스 6 넘어가면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찾았으니까 교점의 y좌표는 뭐 여기나 여기나 아무데나 x를 대입하면 그때 교점의 y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기 편한 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그래프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답이 맞아도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나마 1차 함수이니까 이망정이지 1차 함수가 아니면 저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말했듯이 이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기 위해서 fx랑 f 역함수 x를 연립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아까 설명했던 게 이 내용이었죠.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고 흰색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든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예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리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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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y는 f 역함수 x예요. 됐죠? 이해되시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얘랑 얘랑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의 교점을 찾을 때 굳이 어려운 식 두 개를 연립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얘를 써먹으라는 얘기가 결국은 얘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y는 fx랑 y는 x를 연립해서 그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도 여기잖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y는 f 역함수 x랑
y는 x를 연립하든지 빨간색 그래프와 이 흰색 그래프를 연립하든지 어쨌든 이 교점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거는 안 풀기로 했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걸 풉니까 그러면 문제는 역함수 x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나와 있는데 왜 굳이 구하려고 해? 나와 있는 걸 써먹으면 되잖아. 이걸 써먹겠다는 얘기죠. 그럼 fx는 j니까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2랑 y는 x를 연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y 자리에 저는 x를 대입하게 되면 x는 3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에 3을 곱하면 3x는 x 마이너스 6 넘어가면 2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근데 이 교점은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고민할 게 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3이죠. 이유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 점은 x와 y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다 대입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x좌표 나오면 저절로 y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이거는 여기서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유리함수보다는 얘는 오히려 무리함수에서 식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무리함수 문제 풀 때 엄청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문제가 너무 밋밋한 거야. 문제가 너무 쉽잖아. 아까처럼 안 되면 그냥 역함수를 직접 1차 함수니까 역함수 직접 구한 다음에 연립하는 애들도 생길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나 이렇게를 풀어라는 얘기인데 식 자체가 워낙 단순한 1차 함수니까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출제자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출제자 의대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면 복잡한 식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식. 근데 1차식이라 복잡하진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뒤에 이제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무리함수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어. 무리함수는 왜 이렇게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뻗는 거잖아요. 걔랑 y는 x를 연립해요. 그러면 걔랑 y는 x를 이제 대칭이동시키면 이런 역함수가 나옵니다. 함수 f, 역함수. 그럼 둘의 교점을 찾으래. 뭐 이런 거잖아. 함수 f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2라고 합시다. 그럼 안 되겠네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함수 f가 있어요. 그 함수 f의 역함수가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아니면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바꿉니다. 그럼 넌 이제 아까처럼 이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함수 f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 그럼 x가를 뒤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걸 넘겨야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2는 루트 마이너스 y 플러스 1 양변을 제곱하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 넘어갑니다. 그럼 y는 이제 식을 이제 y로 정리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요. 이게 역함수야. 주어진 함수야. 역함수. 이제부터 더 대박이다. 지금 나는 함수 f랑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잖아.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잖아. 근데 함수 얘였고 역함수가 얘예요. 그럼 둘의 교점을 찾으려면 얘랑 얘랑 이제 연립해야 돼. 다시.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랑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연립해야 된다고. 이거 언제 연립할래? 루트 없애려면 양변 제곱해야 되는데 이걸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랑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걸 제곱시켜야 돼. 이거 언제 제곱시켜? 이걸 한 3개짜리를. 더군다 2차인데 2차 제곱은 4차식이 나오는데 그럼 이걸 제곱해서 4차 반원씩 해를 구하라고? 어휴,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문제가 단순하다 보니까 억지로 강제로 역함수를 구해놓고 역함수가 1차일 테니까
그 1차랑 이 1차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는 애들도 있을 테지만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수 f와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연립하는 구조로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얘네들이 연립하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얘랑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고 얘를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집어넣으면 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넘어가면 x 플러스 2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고,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고,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5x는 0이 됨에 따라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지. 풀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는 학교 시험에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개념을 뒤에는 무리함수로 접목시켜서 실제로는 y는 f, y는 f 역함수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게 만드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게 풀지 않고 y는 f랑 y는 x를 연립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y는 f의 역함수가 나와 있으면 걔랑 y는 x를 연립하는 형태로 보통 가고, 주로 보통 이거죠. 식이 이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연립해서 푸는 형태로 문제가 접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과제를 잘 들으세요. 지금 앞쪽에 오늘 우리가 역함수부터 배웠죠. 여기서부터 505번부터 아까 선생님 세봤거든. 505번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그 합성함수 과제까지 다 했을 테고, 그거 빼고 뒤에 있는 나머지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다 풀어도 문항수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표형 하나씩 다 풀어봤잖아요. 문항수가 채 한 30문제밖에 안 됩니다. 이거 다 해봐도. 그래서 이 프린트를 드리는데, 이거 지금 프린트 만드느라고 여기 다른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이 프린트 만드느라고. 이 프린트가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렸거든. 나보다 그분이 손이 빨라요. 타자도 굉장히 빠르시고 이 수식 치는 것도 엄청 빠르신 분이라, 뭘 부탁드렸냐면, 일단 프린트 받아보세요. 넘겨주세요. 하나씩. 이 거는 갖고 뒤에서 넘겨줄 거야. 자, 프린트를 보세요. 같은 프린트를 보고 있는 거다 지금. 프린트를 보시면 1번 옆에 보면 문제 5 신사고라고 있죠. 2번 중단원 마무리 기본 문제 1 신사고. 3번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뭐가 안 써 있는지 알겠지?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옆에 뭐 신사고 어쩌고 저쩌고, 중단원 어쩌고 저쩌고, 문제 몇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 4번 같은 그런 건 없잖아. 이게 뭘 만들어 놓은 거냐면 1번과 2번은 니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는 얘기야. 똑같은 거야, 교과서랑. 그럼 3, 4번은 뭐겠어요? 응? 1번과 2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야. 같은 유형인데 책에 보면 문제 5번에 1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 기본 문제 1번에 2번이 있다는 뜻이지. 근데 1번과 2번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유형이야. 근데 이 문제를 학교에서 똑같이 안 낼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만약 같은 유형, 이런 유형을 학교에서 내고자 한다면 뭐 3번이나 4번이나 뭐 이런 형태의 문제로 뭐 5번, 6번 이런 걸로 변환돼서 나올 수 있다. 6번도 써있잖아. 신사고라고, 대단원 마무리. 그럼 첫 번째 유형에서는, 유형 1번에서는 1번, 2번, 6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 3번, 4번, 5번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좀 전의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면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 왜 고생을 하느냐면 교과서를 일일이 다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씩 하나씩. 1번 유형 찾겠다고 교과서 함수 1번부터 끝에 대단한 마무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하고 다 그 유형을 찾아내게 되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 찾아내고 또 다시 그 유사한 문제를 또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프린트 몇 장 안 되는 것 같아서 쉬운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게, 이거 작업할 때 시간은 엄청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엄청 걸릴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고, 물론 이것만 하고 시험 대비 끝날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과제용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역함수까지 오늘 배우셨으니까, 근데 이걸 다 풀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역함수까지가 아니고 합성함수까지밖에 없어. 역함수는 아직 작업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수요일까지는 아마 작업이 돼 있을 텐데, 이 합성함수까지도 72문제야.
그럼 오늘 30, 여러분 여기 교재에는 30문제에다가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10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틀 만에. 그래서 뭐 하냐면 일단 교재에 있는 지금 원래 이거 여러분 교재 책 묶어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저번 주에 아프고 어쩌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책을 못 묶었는데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묶을 수 있으면 묶어드릴게요. 교재에 있는 그 30문제를 푸시고 여기 있는 프린트에는 뭐를 먼저 푸시냐면 여기 써있는 거 있죠. 교과서 문제인 것처럼 신사고, 뭐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이렇게 써있는 거 있지. 그게 교과서 문제니까 그거 위주로 아까 세보니까 그게 한 대략 한 30문제 좀 가까이 돼요. 합치면 한 50문제에서 한 60문제 되는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여기 문제가 쉬운 것도 있잖아.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면 수요일까지 여러분 과제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는 뭐 주말에 다시 이 과제를 이어서 드린다든지 할 테니까 좀 헷갈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재에 있는 남아있는 역함수까지 오늘 배우셨으니까 역함수 남아있는 문제 다 푸시고 오늘 받았던 프린트에 여기 교과서 문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만 골라서 뒤 끝번호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세요.